우리 인간은 돛담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돛을 펴고 우주를 항해할 수 있다. 게다가 우주에서 돛을 달고 항해하면 광속의 25% 속도까지 가능하다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우주에 무슨 강이나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돛을 펴서 우주를 항해한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아이디어는 실제로 연구 중에 있고 또 이미 현실화시킨 모델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속의 25% 속도가 가능하죠. 이름하여 솔라세일입니다. 솔라세일은 코스모스로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한 TV쇼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이분이 직접 우주선 모델을 들고 와서는 원리까지도 설명해줬죠. 솔라세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은 에너지를 가진 비디자를 계속해서 발산합니다. 물론 이 비디자의 에너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받으면은 피부가 조금 탈 수야 있겠지만 몸이 밀려나지는 않는 것처럼 그 힘이 아주 약합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렸을 때 대략 손바닥 전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10만 분의 1g 정도로 정말 적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아주 작은 태양빛의 입자가 우주선에 장착된 얇은 합금 돔을 만나면 반사되고 빛의 운동 에너지를 태양돛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태양돛은 태양의 광자 운동량을 돛에 모아서 추진력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힘이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자, 그래서 솔라세일의 처음 가속력은 정말 개미 똥구멍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주는 진공 상태로 저항이 거의 없죠. 게다가 이 힘을 모으고 또 모은다면은 거대한 힘이 됩니다. 또 태양빛은 무제한으로 쏟아지죠. 이렇게 빛의 운동 에너지가 아무리 작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끝없이 가속하게 되면서 결국엔 광속의 25%까지 초고속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속도라면 미래의 외계 탐험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죠. 원자력 우주선 오리온이 광속의 10% 속도, 핵 분열 우주선 다이달로스가 광속의 13% 속도인데 이 솔라세일이 원자력 에너지로 추진하는 이 우주선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대로라면은 안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칼 세이건 사후 그의 부인은 행성협회를 설립, 코스모스 1호를 개발합니다. 돛은 열에 강하고 강도가 높은 마일라 재질로 만들었고요. 삼각형의 돛을 모아서 원형의 돛을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돛을 다 폈을 때 길이는 15m. 자, 이제 이걸 궤도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행성협회는 예산 문제로 돈 좀 아껴 본다고 러시아 로켓에 실어서 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불곰국 행님들의 로켓이 발사한 지 1분 만에 로켓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코스모스 1호는 그대로 실패하게 됐습니다. 2008년 나사는 나노세일 D라는 솔라세일을 쌓아 올렸습니다. 나사는 이 솔라세일을 나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 1 로켓에 실어 올렸는데 팰컨 1도 추락하게 되면서 나사의 솔라세일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사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나노세일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겨우 식빵 크기의 아주 작은 기체지만 태양광을 받는 돛은 10평방미터 정도로 꽤나 큰 크기죠. 이 두 번째 나노세일은 2011년 발사됐고 돛을 전개하고 지구 궤도를 자유비행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다시 행성협회입니다. 행성협회는 2015년 지구 궤도를 도는 라이트세일 1을 아틀라스 5에 싣고 쏘아 올렸습니다. 자, 이번 솔라세일 역시 돛을 펴는데도 성공했고 통신에도 성공했고 사진까지 보내는데 성공했죠. 행성협회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려 태양계 항해입니다. 라이트세일 2호는 1919년 스페이스X 팰컨 헤비에 실려서 발사됐는데요. 겨우 무게 5kg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녀석입니다. 라이트세일 2호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돛을 펼쳤고 태양의 힘만으로 약 2주 동안 고도를 3200m나 올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성협회 그리고 나사의 솔라세일을 살펴봤는데 솔라세일 기술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솔라세일을 이용해서 태양계를 여행하는 데까지 성공했거든요.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는 2010년 이카로스를 개발 H2A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카로스는 세계 최초의 솔라세일 탐사선입니다. 도체 길이는 대각선으로 20m, 두께는 겨우 0.0075mm에 불과하죠. 또 방막필름 태양 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막에 내장된 LCD 반사율을 조절해서 탐사선의 자세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탐사선이 우주로 나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에서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카로스의 주 임무는 태양의 반대편을 탐사하는 거고요. 태양 반대편에 가기 전에는 금성도 탐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카로스는 발사한 지 대략 6개월 후에 금성 궤도에 진입했고 금성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카로스는 태양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는데요. 태양 주위를 대략 10개월 단위로 공전하면서 지구와 교신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일본의 이카로스는 솔라세일로 태양계 여행을 성공한 최초의 모델이 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 개발 기구는 이 이카로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바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50m 크기의 태양 도추로 목성을 탐사한다고 합니다. 이 솔라세일의 기술 발전 속도가 기대보다 정말 빠르죠. 나사, 행성협회, 그리고 작사가 연구 중인 솔라세일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주선에 추진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연료 우주선이나 미래 기술이라고 불리는 원자력 우주선조차도 연료의 무게 그리고 엔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카로스를 한번 보면은 본체 무게는 315kg, 도체 무게는 겨우 15kg에 불과합니다. 무게가 가볍다는 말은 그만큼 적은 추진력으로도 빠른 가속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감속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무게 대비 효율이 뛰어나고 연료 공급도 따로 필요 없죠. 두 번째로 이 솔라세일로 태양계 탐사도 해낸 만큼 그 실용성도 충분히 증명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광속의 25% 수준까지 가속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체 크기를 왕창 키워서 에너지를 모으면 그만이고 마찰이 없는 우주에서 태양광에 의한 가속을 계속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산대로라면은 현재 기술로 3만 년이나 걸리는 알파 센타우리까지 솔라세일로는 약 20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또 태양빛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만 끊임없이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 외계 탐험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하지만 이 솔라세일 역시나 한계점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태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솔라세일은 태양빛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태양에서 얻을 수 있는 비입자가 줄어들고 우주선이 가속하는 힘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점을 지나갈 때는 추가적인 속도를 아예 얻지 못하게 되죠. 두 번째 문제는 태양도치입니다. 우주선이 크고 무거워지는 만큼 태양도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태양도는 너무 얇고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인 우주선이든 무인 우주선이든 항성간 여행을 하려면 광속의 25% 속도로 대략 5광년 거리를 가야 되는데 태양도치 엄청난 거리와 속도를 멀쩡하게 버텨줘야 되겠죠.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만 맞아도 태양도체는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솔라세일의 단점을 보완해줄 새로운 우주범선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샷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우주선을 향해 쏴서 우주선을 가속시킨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계산대로라면 이 우주선의 속도는 광속의 20%. 다음 컨텐츠는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